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03일 되는 미국 대사관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오늘은 국회 시정연설 3부 요인 이 만납니다. 시정연설 하기 전에 차담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이 만납니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야당의 최대당의 당수가 온갖 제목으로 지금 법정에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죄가 없다 그래요. 근데 본인은 죄가 없는데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5, 6명이나 죽었습니다. 목숨을 끊었습니다. 목숨을 끊은 원인이 모든 중심에는 이재명이가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인생에 태어나서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자를 알았기 때문에, 이재명과 좀 더 다른 사람보다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나는 죄가 없다 하고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도 그건 내가 아니다. 제가 60년 넘는 세월을 살아도 대한민국의 역대 헌정사의 대통령들이 숱하게 변해가고 정치가 변해가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이재명 같은 자신이 저런 죄를 짓고 나는 무죄다 하는 저런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저 민주당 국회의원들, 저런 인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버젓이 지금 현재 2023년 가면 갈수록 윤리, 도덕, 사회 질서는 더욱더 공고하고 세밀화되어야 되는데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재명이 더 무너뜨리고 있고 민주당이 더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거기에서 서로 말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뭔 말을 주고받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판사가 재판을 할 때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참여할 때 판사도 정상을 참작해서 평양을 깎아주든지 뭘 할 건데 이건 뭐 계속 죄가 없다 그래요. 저런 식으로 가면은 대부분의 판사들이 어떻게 판결하냐, 괘씸죄 해갖고 자기가 지은 죄 플러스 괘씸죄까지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괘씸죄가 추가돼갖고 저거는 종신형 선고를 받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종신토록 감옥을 살아도 이미 목숨을 버린 5, 6명의 생명에게 더 부끄럽지 않습니다. 더 살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재명을 안 만났더라면 이재명이가 대장동, 백현동 개발 안 했더라도 대장동에 살던 그 주민들이 피해 안 입었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는 인류의 태동부터 지금까지 나쁜 놈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놈도 많이 있습니다. 못된 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이 모든 걸 다 안고 있습니다. 나쁜 놈, 못된 놈, 이상한 놈, 이런 걸 총칭해서 말하거든요. 악인, 악마라 그럽니다. 이재명의 행동과 삶을 보면은 악인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경기도 도지사 하면서 그 법인카드 국민이 내고 도민이 낸 그 돈을 갖고 법인카드 갖고 분당에서 청담동까지 일제 샴푸 사러 가 보내고 초밥 사러 보내고, 이거는 공직자 해수도 안 될 일이에요. 저런 자가 대통령 되면은 아마 샴푸 사러 저 일본에 보내고 샴푸 사러 미국에 보내고 김정은이 하고 김정일이 김일성이가 했더니까 똑같은 일을 할 겁니다. 눈에 보여요. 그냥 어떻게 자기 지금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에게 야 청담동가 샴푸 사와, 어디가 초밥 사와, 더 맛있는 거 사와. 이재명의 부인도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부창부수라 그래서 그 맞으니까 사는 거죠. 맞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불행한 것은 제가 볼 때 부인을 잘못 만나고 또 불행이고, 또 부인도 이재명 같은 인간을 만나고 또 불행입니다. 왜? 한쪽이 잘못하면 한쪽이 여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래야 되는데 같이 나팔 불어가면서 더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머리털이 빠지니까 일제 샴푸. 지금 그런 인간들이 국민을 팔면서 국회에서 뻔뻔한 얼굴로 국민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특권은 수없이 누리고 특권을 내려놓을지도 모르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기득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득권의 카르텔을 깨겠다 했는데 아직도 못 깨고 있습니다. 왜? 너무 강하니까. 강철보다 더 강합니다. 이 기득권 카르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용산과 국민의힘당의 총화된 힘을 못 모읍니다. 강철을 뚫을 때 그 용접기가 빨간불에서 파란 불이 나올 때 그때 구멍이 뚫립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이권의 카르텔, 권력의 카르텔, 이걸 뚫을 에너지를 모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총화적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임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광주 5.18에 가서 무릎을 꿇고 참배하면서 광주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이었다. 당신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항일봉 시민군 그때 상황실장했던 사람이 주는 지금 부상자 동지회장이 헌법 바꿀 때 나중에 전문에 넣어주라 하는 서류들 받아왔다 그래요. 그래요. 이왕 이거 시비 걸어서 될 일 아니에요. 정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받아들여갖고 한번 안아봐야 돼. 강주 가서 그거 알았듯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이 같은 내부, 같은 형제도 용서 못하는 것이 밖에 가서 용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때 그 정치적 흑역사에 대해서
국민의힘당 혁신위가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가서 국민의힘당에 탄핵했던 놈들, 탄핵 안 했던 놈들, 감망했던 놈들 모두를 대신하고 그다음에 같이 했던 민주당, 정치를 대신하고 막아내지 못한 국민을 대신해서 싹 무릎 꿇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죄해야 돼. 그리고 그런 사죄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관용과 용서로 다 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큰 정치, 크게 모든 걸 안아서 대한민국의 이 고질병, 정치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안아갖고 한 통에 녹여버려야 돼. 그런 순간에 누구도 탓하지 말아야 돼. 너는 탄핵파니, 너는 뭐니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오직 정치의 후진성, 정치 사주 심류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행동에 모든 걸 매진해야 되는 거지. 전쟁은 투표는 한 표 한 표가 소중합니다. 그 한 표 한 표를 뭘 준비를 해야지 한 표 한 표를 쳐낼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이겨야 돼. 이겨놓고 수기를 거쳐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패배한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총알이 있는 전쟁에서 진 자는 죽음밖에 없고 정치 전쟁에서 패배한 자는 그들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입 닫고 있어야 됩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저거들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막장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저런 막 가버린 사람을 지금 대표로 세워놨어요. 근데 저 당은 뭘 하는 것이냐. 총선을 하든 뭘 하든 막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을 합니다. 해킹 할 수 있습니다. 투표 조작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해서 이기면 끝난다 생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례를 봤지 않습니까? 이해창과 김대중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해창 아들 병력 군대 갔다 왔다 막 이래갖고 군대 나중에 이게 바짝 말라가 체중이 안 되면 못 갔는데 그래서 사기쳐서 이해창이 져버렸지 않습니까? 졌어. 나중에 김대엽의 병력 비리가 밝혀졌어. 그건 뭐야? 대통령 선거 다시 할 수 없잖아요. 그걸 민주당은 알고 있어. 민주당은 선거는 일단 이겨놓고 봐야 된다. 이게 민주당의 선거 전략입니다. 국민의힘당은 지면은 졌는 모양이다 끝나요. 그러니 저 인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졌으면 이게 왜 졌는가? 이건 내가 충분하게 이길 수 있었는데 그 고민을 해봐야 돼.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진짜 대대적인 계획을 해야 돼. 선거관리는 공정해야 돼. 선거관리의 맨 마지막에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에 선거가 그 꽃이 피느냐, 꽃이 선한 꽃이 되는가, 악한 꽃이 되는가, 악의 꽃이 되는가는 바로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있는데 지금 선관위는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선거관리에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부실투석이고 의욕투성입니다. 근데 그걸 버젓이 가만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꾸 밀어붙이니까 이게 아닌 게 비호를 하지 말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강하게. 이게 옳다고 확신이 있었다면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의를 세워야 돼요. 그 정의 중에 저는 제일 큰 게 민주주의 꽃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알아서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바로 쓸 수 있는 선관위 만들고 두 번째 이거 마약 이거는 진짜 뿌리 뽑아야 돼요. 마약 들여오는 놈도 잡아야 돼요. 마약 하는 인간들도 잡아갖고 감방에 다 보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마약은 인간을 아니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마약 수사를 계속하는데 이 마약 수사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시민들이 마약 수사 꼭 해야 된다. 왜? 버닝썬 사건이 바로 마약 사건이라. 그래서 안민석이가 기획수사하고 할 때 한동훈이가 그 정도면 병적이다 했는데 저 전판 병들어 있는 인간들 반드시 수사해야 돼요. 그리고 노동개혁 반드시 해서 노동자들이 근로정신을 갖고 자신들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만큼 일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노동자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포스코가 연봉 1억 이상 되는 자들이 지금 총파업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 내용 중에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주 5일제인데 주 4일 근무해주라. 주라. 다 한 거 주면은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게 연간 조 단위 부담해야 돼. 저는 포스코 노조들도 싹 다 지금 미국으로 보내야 돼. 우리나라 이북으로 보내야 될 놈도 있고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아니 연봉이 1억 이상 되는 인간들이 주 4일 하죠.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에 자기들 하청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연봉이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뭔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획을 해야 돼요. 어떤 계획을 해야 되냐. 이 메이저 기업들이 헛혈기처럼 하청업체 피를 빨아먹고 자기들은 배가 부르고 배 부른 걸 저들끼리 나눠먹고 있어요. 그래서 하청업체들한테 마땅히 줘야 될 이 금액을 더 주게끔 그래서 하청업체들의 평균 연봉도 그 메이저 업체 본사 70% 정도 80% 정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회공헌을 더 많이 하게 만들 그거 쭉 돈 모아갖고 전판 다 저들끼리 나눠 처먹는 이게 정입니까? 그런 인간들을 데모하는 게 정입니까? 그러니 대한민국이 불공정과 불의가 범람하니까 이재명 같은 인간이 나는 무죄다, 난 당대표 하겠다 하니까 그런 노동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개혁을 지금 민주노총을 깨는 게 노동개혁이 아니라 바로 굶주림에 떨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 지금 95% 이상 근로자들이 아웃사이드에 있습니다. 그런 근로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게 바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입니다. 대통령이 바로 배부러 등자신 자들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 인간들은 백날 말해도 소용없어.
아웃사이드에 있는 95% 근로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은 저분들이 한 달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그걸 고민하면 답이 있어요. 그게 뭔 답인가? 제일 쉬운 답은 바로 현대자동차, 포스코, 잘 나가는 기업들이 하청업체들 짜먹는 거, 빨아 못 먹게 만들고. 그래서 하청업체들이 좀 더 윤택해지고, 그 하청업체들은 또 그 밑에 하청업체들이 부품업체들에게 또 더 줘서 또 윤택해지고, 질서의 변화를 시키면은 대한민국의 행복한 나라, 부유한 나라, 전 국민들이 만족한 나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이런 나라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싸우지 마세요. 힘도 안 돼. 지금은 싸울 힘도. 그 지혜롭게 전략을 써야지. 전략을. 전쟁에서는 싸우지 아니하고 이기는 그 전쟁이 최고의 전술이라고 그랬어요. 예, 어젯밤에는 아군 스파이 파워가 이제 또 건물을 썼습니다. 아름다운 청년들이 아침 일찍 과건경 TV 와서 건물을 쓰고 우리 송화제 와서 건물을 씁니다. 아름다운 가을,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행복하게 잘 지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